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바로 6월 25일, 6.25를 정확히 알자. 자, 우리나라 6.25가 일어난 지 7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강산이 바뀌어도 7번이나 바뀌었죠.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려서도 전쟁이 끝나고 그 후에 서로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분단된 상태. 오늘은 6.25를 정확히 알자. 이 6.25는 전쟁사 중에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그 많은 전쟁 속에서 한국 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것은 일선에서 군인 간의 싸움만이 아니고 그 지방마다, 도시마다 혹은 시골마다 사상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싸움도 같이 전개됐죠. 아주 무서운 싸움이죠. 이런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 과정을 살펴보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점령을 당하고 저 낙동강 전선까지 갔다가 다시 인천 상륙으로 상륙하면서 압록강까지 갔죠. 또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다시 침입하면서 결국은 1951년 일사후퇴로 또다시 남쪽으로 후퇴. 그리고 그해 1951년 3월 15일은 다시 휴전선, 지금으로 말하는 휴전선에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휴전회담이 이제 2년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자, 소련의 지휘를 받던 이 중공군이나 인민군이 이제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때 말리쿠 소련 대사가 휴전을 제안했죠. 그때 공산주의 측에서는 휴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유엔군 측에서는 휴전을 원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휴전이 회담이 시작되고 그 후 휴전으로 이제 전결이 돼서 우리나라는 또다시 분단 상황으로 빠졌죠. 자, 그런데 이 휴전회담이 2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 정기적인 회의만 575회가 걸렸어요. 왜 이렇게 휴전회담이 오래 걸렸을까요?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회담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공포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중공군으로 나왔던 사람이나 인민군으로 나왔던 사람 다시 자기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과거 같으면은 서로 포로 교환이 쉬운데 이게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이제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겠다. 이런 문제가 생겨 2년 동안을 휴전회담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것이 중립국인 인도에게 반공포로를 맡겨가지고 최종 전결을 짓자. 그런 제안이 나오다 보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 입장은 뭐냐면 인도 같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인도, 저런 국가는 믿을 수 없다. 공산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1953년 6월 18일 2만 7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전 그때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유엔군과도 상의를 안 하고 그와 같은 반공포로 석방한 그 배경에는 휴전회담을 됐으면 깨자. 그리고 반공포로를 인도에 넘기지 않고 이참에 완전히 자유세계로 이렇게 오도록 특단의 조치를 이 박사가 취했죠. 이 박사가 아니면 이와 같은 것을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종용으로 결과는 휴전회담을 맡게 되는데 그 대가로 우리나라 이 박사가 얻어낸 것이 1954년 정식으로 조연됐습니다. 한미동맹이죠. 다시 공산국이 쳐들어올 때는 우리가 같이 돕니다 하는 한미동맹.
그 한미 동맹이야말로 그 후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여서는 터전이 됐죠. 지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외교 국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박사 얻어냈어요. 한미동맹. 자, 그러면은 이 6.25라는 것이 그냥 그때 당시 전쟁으로만 그냥 이것을 우리가 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전쟁을 통해서 하도 혼나가지고, 그놈은 미국 놈만 없었더라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데, 미국 놈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고안한 것이 간접 침략입니다. 그 쭉 우리나라 그 정치 그 사를 쭉 보면 얼마나 많은 그 혼란과 정쟁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쪽을 향해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았죠. 그들은 간접 침략이라도 하고 또 남조선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노력으로, 김일성의 노력으로 많은 좋은 성과를 얻었다 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자, 종북 세력, 친북 세력, 그리고 심지어는 주파 세력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그들의 간접 침략에 많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쟁은 안 해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나라나 좌우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의 좌와 우가 있어야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그를 밖에 있어야 좌와 우가 있으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인식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통일 정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인권과 자유사상을 강화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통일 정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6.25를 단순히 그냥 일선에서의 전쟁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런 간접적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이 있었던가 이런 것을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알고 이것을 우리가 탈출해가지고 그야말로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6.25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6.25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직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가 우리대로의 독일처럼 서독처럼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